그 음식이 약인데 네. 네, 의사들도 꼭 챙겨 먹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음식, 다시 말하면 아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챙겨 먹어야 된다. 뭐 영양제라던가 그런 음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식품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식품은 토마토랑 브로콜리. 아 토마토, 브로콜리. 네, 특히 남자는 토마토 열심히 먹어야죠. 토마토가 뭐에 좋은 건가요?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하버드 연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전립선암을 조금 낮춰준다는 연구가 있고요. 먹어야 되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는 되게 특징이 뭐냐면 과일이 아니에요. 채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분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아.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과일과 채소를 약간 합친 결정체인 토마토가 가장 매일 먹어도 밀리지 않는 야, 토마토 싸달라고 해야겠다. 방울토마토. 네. 요즘엔 대추 토마토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 챙겨 드시고. 제가 문제가 저는 이제 막 사과 같은 거 먹어갖고 사과도 좋죠. 그런가요? 네네. 아 토마토로 근데 바꿔야 될 것 같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네네네. 의사가 말한 대로 살아야지 의사가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아 그렇죠. 항상 저 환자분들 보면 이제 막 90 몇 세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네. 와서 네. 저한테 오게 된 계기가 나 진료보던 의사 죽었다. 어. 그러니까 다 환자들보다 일찍 죽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다 술도 좀 좋아하시고 어. 과로하고 피곤하고 잠 못 주무시고 아. 운동도 잘 못하시고 그렇지만 네. 그분들조차도 환자들한테는 운동하세요. 건강하게 드세요. 어. 술 줄이시고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사가 말한 대로 살면 되고 이거 뭐랑 비슷한데요? 뭐요? 그 영어 성적 올리고 싶으면 영어 강사처럼 살지 말고 영어 강사가 말한 대로 그런 하루에 말도 몇 개씩 있나요? 단어 외우세요. 어떻게 맞아요. 읽으세요. 근데 네네. 본인은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셨으니까. 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어느 하나 제가 네.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어느 하나 대단히 좋은 딱 하나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네. 저는 항상 말하는 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재료를 사서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제철에 나오는 거 그걸 싸게 사서 그냥 골고루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어. 인간의 손을 가장 덜 타게 최소한의 조리로 해서 그냥 먹는 거. 이게 제가- 사실 제일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혹시 한 번만 딱 평가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 식단 몇 점인지. 네. 흰쌀, 김, 계란 2개, 굴비 하나, 김치. 끝!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드실 거면 종합 비타민 하나만 드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다가 종합 비타민 먹으면 끝인가요? 네, 그럼 돼요. 아, 네. 일단 단백질을 왜냐면 의장님은 네. 질병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네. 사실 40대, 50대 이전의 분들은 특별히 병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도 이게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아. 지금 나이에 더 중요한 거는 네. 운동을 잘 하시는 거라 잠을 너무 줄이지 않는 거. 아, 한 7시간이면 되나요? 네. 너무 좋죠. 7시간. 네. 잠 7시간 확보, 그리고 운동하는 거. 네. 고함량으로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아, 있구나. 네네. 뭐 네. 철분이나 이런 거는 젊은 여자한테는 되게 도움 많이 되지만 이제 나이가 있는 분이나 남자분들은 너무 고함량이 되는 게 안 좋고 이런 차이가 약간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 뒤에 이제 성분표를 보고 네. 너무 넘어가지 않게만 드시면 큰 네. 문제 없고요. 저는 딱 하나의 영양제만 고르라고 하면은 그냥 종합 비타민. 아, 종합 비타민. 네. 종합 비타민은 종류가 되게 다른데,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회사마다 다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요 너무 저렴한 거는 조금 이제 소화도 안 되고 합성물이 이제 맞아요. 다양한 부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만 영양제 챙기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비타민 정도고 더 나이 들면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오메가3나 뭐 저 오메가3는 먹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먹는 것 드시는 같아요. 것 네, 같아요. 칼슘, 네. 마그네슘 먹고 있고요. 네. 칼슘, 마그네슘 드실 때 여기에 당연히 아연이랑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가 있죠. 네네네. 그렇게 한꺼번에 드셔야 되는 제품, 성분들이고요. 네. 네, 맞아요. 이거, 네. 제가 제일 싼 거 먹는 게 비타민 C를 좀 싼 걸 먹어요.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데 고함량이라서. 아, 그게 고함량이구나. 네, 고함량인데 대신 비타민 C는 고함량 먹는다고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설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타민 C의 영향이 아니라 그게 많이 들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으세요. 비타민 이게 이 영양제 먹는 게 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밤에 자기 전에 먹으니까는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비타민 B는 밤에 먹으면 안 돼요. 아, B는요? 네. 아, 비타민 B는 비오틴도? 각성 효과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웬만하면 비타민은 오전에 드시는 게 좀 더 오전에. 좋습니다. 그니까는 맞는 것 같아.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건 꼭 지켜야 된다. 혹시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젊은 성인분, 그러니까 네. 의장님이라면 그냥 1인분만 먹으면 돼요. 뭐든. 한 번 먹을 때 많이 안 먹는 거.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한 번에 많이 먹고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거. 하루에 한 번만 먹는데 많이 먹는 건 안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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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일 1식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1일 1식이 그 한 번 먹는 식사가 3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1인분을 넘기지 않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아, 1인분을 근데 넘기면. 네,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순간 1인분이 아니죠. 아니지, 그치. 네, 그러니까 1회 제공량이라고 써 있는 그것만 먹으면 아무 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네, 맞아요. 식욕이 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피자 한 번 먹으면 6조각 말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기억할 거는 아침에 먹으면 금메달. 아, 이게 아침에 사과에만 먹으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점심에 먹으면 은메달, 저녁에 먹으면 동메달, 밤에 먹으면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당뇨. 목매달.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꽥 죽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네. 이렇게 이거는 진짜 복 받은 맞아요. 죽음이죠. 다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네, 그럼 당뇨. 아, 진짜. 지방간 혹시 없으세요? 저 약간 있어요, 약간. 네, 그게 저녁에 먹으면 지방간 돼요. 아, 뭐든 이제 저녁에 드시면은 뭐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에 먹으면 특히 지방으로 많이 저장을 해놔요. 근데 운동을 한동안 또 빡세게 하면 좀 줄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지방간 있는 분들이 나중에 당뇨가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술은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좋고,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젊은 남성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숟가락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국물 안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국물이 문제예요, 진짜. 라면 국물부터 해서 네. 이 모든 국물은 뱃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국물 있는 거 사람이 먹어요. 안 넘어가니까. 예, 이게 왜냐면, 야, 순댓국 어디 막 없냐? 맞아.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나서, 야, 무슨 찌개, 이런 거를 맞아요, 어렸을 땐 맞아요. 절대 안 찾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약간 지금 이제 나이도 그러니까 만 35세 되면 사람이 확 몸이 바뀌거든요. 이제 몸의 대사율이 계단식으로 바뀌는데 예. 35살에 한 번 바뀌고 50살에 한 번 바뀌고 65세에 한 번 바뀌어요. 근데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 20대 때 했던 노력만큼 해서는 지금은 뭐 이제 다이어트 하던 분들은 살이 안 빠진다고 안 빠져, 안 그러고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피곤하고 이게 확실히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제가 딱 하루에 한 끼 딱 먹고 안 먹잖아요. 그럼 한 2kg 그다음에 빡 빠져 있었거든요. 요새는 택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대사율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배부르게 근데 이제 이걸 억지로 줄이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외부적인 요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그게 단백질 그러니까 뭐 계란이나 고기, 닭가슴살 같은 걸로 일단 배를 채우고 야채로 배를 채우고 아, 계란은 좀 괜찮구나. 네, 계란은 3개까지도 괜찮아요. 3개까지. 네, 네. 저는 아침에 드시라고 해요.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걸 드시면 점심 때까지 군것질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가장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거 이제 입에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거. 다들 먹으면서 다음 먹을 거를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미슐랭 가서 먹으면 살 안 찌는구나. 왜냐면 딱 주고 딱 한 입에 싹 먹은 이거 한솥 음식입니다 한 다음에 딱 먹고 기다려요. 또 얘기하고 기다리다가 이건 무슨 음식이고 네 하다가 먹고 아니 제가 한 번은요 진짜 돈 벌고 나서 돈을 쓴 데가 없어요. 미슐랭을 한 일주일 내내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살이 빠지더라고요. 거기 뭐 진하게 국물 있는 거 안 들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조미료 안 쓰잖아요. 다 맞아요. 뭐 그렇게 만들어. 재료 본연의 네. 맛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천천히 나오고 이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한데. 예. 의장님 되게 몰랐는데 되게 재밌네요. 맞아요. 제가 제가 혼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네. 농담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그렇구나. 콜레스테롤 같은 걸 낮추기 위한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이런 거겠네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도. 여자는 빵을 안 먹으면 되고 여자는 빵 안 먹으면 되고 남자는 라면에 돈가스를 안 먹어요. 사형 선고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너무 나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라면에 돈가스 끊으라는 거구나. 아니 왜 이렇게 라면에 돈가스를 좋아하세요 남자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요 느낌이 있어요. 빵, 라면, 돈가스, 떡볶이 시키면요 대한민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네요. 맞아요. 이제 빵은 네. 특히 그 도너츠, 페스츄리. 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포인트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도 겉면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겉면보다는 근데 유탕면이 문제잖아요. 유탕면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한번 해봤어요. 냄비를 2개를 준비해갖고 이쪽에서 라면을 한번 끓여봤어요. 이쪽에서 라면 끓이고 이쪽에다 스프를 넣었어요. 그것도 스프도 반만. 그다음 유탕면이니까 다 뺀 거죠. 다 끓였으니까는 기름이 다 빠졌잖아요. 네, 그 기름을 다 빼서 면만 일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먹어봤거든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여기 다 떠있어요. 이건 다 버리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렇게 먹을 거면 라면을 왜 먹냐는. 그래도 라면 맛이 날 줄 알고 그런 유탕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칼로리가 한 200칼로리가 준대요. 맞아요. 그게 다 기름 빼고 일로 옮기면. 맞아요. 그리고 스프도 반만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라면 다 먹었는데 그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인생에 사실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게 사실 인생의 1번은 아니잖아요. 젊은 분들이. 네.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음식이나 건강이 사실 1번은 아닌 분들이죠. 50세 이전의 분들은 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 이 빵이랑 라면이랑 과자를 집에 사놓지 않는 거. 그러면 사놓으면 안 돼. 사놓으면 안 돼. 그러면 먹고 싶은 사람이 그날 편의점에 가서 혼자 하나 먹고 오는 거. 제가 이거요 지금 딱 보니까요 정말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운동을 꼭 하고 네. 최대한 먹을 거면 아침이나 오전에 먹고요. 네. 저녁을수록 많이 먹지 않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야식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깔끔하게. 브로콜리 위주로 먹고 네. 그 다음에 숟가락과 숟가락 사이에 막 계속 먹으려고 하지 않고 국물 있는 거 먹지 않고 계란 하루에 3개까지 되고 그리고 라면 돈가스 남자 먹지 말고 여자는 빵을 먹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괜찮겠네요. 네, 장수. 장수. 아까 그 숟가락과 숟가락인데 그게 아니고 젓가락과 젓가락. 숟가락은 웬만하면 안 숟가락은 쓰고. 아예 쓰지 말고 숟가락은 아예 없애고. 네,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 집 젓가락과 없어요. 젓가락. 그런가요? 저희 집은 국물과 숟가락은 웬만하면. 그게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위암 1인 거 아세요? 그런가요? 네. 2000년도 이전에는 사망도 1위였어요. 아. 위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1위였고 지금은 발생률이 1위예요. 올해 처음 이제 다른 암이 앞지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위암은 우리나라랑 일본이 진짜 많은 암이에요. 근데 유럽도 위암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거의 희귀암이 됐어요. 냉장고. 왜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신선식품을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위암이 확 줄었고 그 이전에는 이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염장식품을 먹었던 거예요. 짜게 먹으니까. 네. 짜게 먹는 게 1번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찌개를 좋아하죠. 위암 환자들의 공통점 찌개 좋아하시는 분. 맞아. 그래서 이제 일본은 달고 짜게, 우리는 맵고 짜게 먹어서 위암이 많은가 보다 하고 서양 의사들이 생각해요. 이게 제가 한번 인도에서 한 3주 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카레를 손으로 계속 먹었어요. 네. 인도 막 전도여행 가고 막 이래가서 막 슬럼 가도 가서 막 손으로 계속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딱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서 먹는데 다 짠 거예요. 맞아요. 다 맵거나 짠 거예요. 맞아요. 와 이렇게 먹으면 속 뒤집어지겠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은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서. 그렇네. 그래서 찌개는 찌개가 여러모로 진짜 찌개는 만성질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위암의 원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아예 안 먹고 살면 한식에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 게 없어. 찌개를 그쵸. 만들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먹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건더기 위주로 조금만. 아, 그래야 되는구나. 네네. 오늘 저기 뭐냐,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떡볶이는 소화불량. 아, 소화불량이구나. 네, 잘 체하는 여자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여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체로 상체 근육이 없어요. 아, 그리고 약간 구부정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특히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해요. 아. 이게 이제 위는 우리 몸에 이렇게 딱 서 있지가 않고 약간 누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걸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꼬부정하게 있으면 위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먹자마자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이제 이 위는 근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 맨날 먹고 소화 안 된다고. 네.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쫙 펴야 되겠네. 쫙 펴야지. 네.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말하면 딱 이해하는 포인트가 운동선수는 소화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있는 사람은 이 소화기관도 근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화가 잘 되게 돼 있고 대신 막 자기 전에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고 자고 이런 거는 이제 소화가 안 돼. 느린 거니까 네. 별도로 하고 이제 뭔가 항상 병원에 내시경 받아보고 싶어서 오시는 소화불량 환자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암인가 걱정해서 오시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런 거를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하는데 대체로는 그 떡볶이. 그래서 이제 저도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떡볶이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이제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떡이랑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맞아. 여기에 오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끼니를 때운다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는 거. 그냥 반찬으로 한 조금 있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막 메인으로 딱 먹기에는. 라볶이에다가 김밥도 좀 뭉친 음식이라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또 그거 먹어도 잘 체하더라고요. 겔포스 같은 거 먹는 건 좀 일시적인가요? 일시적이죠. 근데 이제 그게 위산을 잘 안 나오게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겔포스는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주 먹으면 안 좋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왜 몸의 근육은 말을 시켜주면 운동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 그 기도하는 시간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걸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갈아 먹거나 뭘 말아 먹으면 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빨로 씹으면서 이 자극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뭘 먹는 것 같아. 그러면 머리가 위한테 소화액을 만들으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대들은 0.00001초 만에 되는데 딱 가죠. 네. 그래서 그냥 뭘 말아먹든 갈아먹든 상관없이 다 소화가 되는데 이제 좀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나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시간의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먹거나 말아먹으면 안 씹고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위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온다는 소식도 못 받았는데 일거리를 받은 거예요. 그 부담이구나.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5시에 막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씹어서 이게 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그 자체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은 식중독에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었어요. 30번 씹고 넘기라고. 그래. 근데 30번 씹으려면 젓가락을 내려놔야 돼. 언제 넘겨? 3번 만에 안 넘기면 다행이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식중독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식중독이 있는데 식중독에는 당연히 균이 있는데 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제가 항상 배탈 나는 쪽에 있었어요. 같이 먹었을 때. 네. 그거에 취약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꼭꼭 씹어 드시면 침에 의해서도 살균이 한번 되고 그래야 그게 내려가서 또 위산이 나온 게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또 한 번 그래서 대장에 갈 때 그 양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부담을 확 줄이고. 네네네. 그래서 꼭꼭 씹어. 저처럼 이렇게 담낭을 뗀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씹어야 되겠다. 그렇죠. 담낭이 하는 일이 그 고기 종류를 소화하는
소화액을 모았다가 네. 한 번에 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몸에 고기 종류를 뭐 지방 성분을 소화를 하는 그 소화액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간에서 만드니까. 근데 이를테면은 담낭이 있으면 간이 그거를 뭐 몇 시간에 하나씩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래서 밥이 들어오면 그때 뭐 한 20개를 딱 준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시는 거죠. 먹으나 안 먹으나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천천히 먹고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말아먹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췌장 안 좋은 분들도 보통 물이나 국에 말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췌장도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댓국 시켜가지고 밥당 말아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네네. 뭐 무조건 많이 씹어야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이 막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웬만하면 그걸 한 번 그래도 생각하고 먹는 거랑 모르고 맛있게 먹는 거는 다르지. 결과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먹으면 그래도 조금씩 국물을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남기고 그 다음에 점점 안 말아 먹고 이렇게. 지금 근데 듣다 보니까 의외로 고기가 살이 안 찌네요. 고기가 살이 안 찌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기를 충분히 먹고 거기다가 꼭 된장찌개에 밥을 그냥 찌개를 또 먹어. 생등심만 흰밥에. 먹으면 되네.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왜 찌냐? 네. 서양 사람들은 그거에 빵. 콜라나 빵이나 요런 게. 콜라 살찌죠? 그럼요. 사이다는요? 사이다도 똑같죠. 제로 사이다는요? 제로 사이다는 설탕이 제로지만 이 대장균이나 이제 장내 유익균을 헷갈리게 만드는 성분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 기능은 여전히 좀 별로구나. 방해를 받아요. 살은 제로 그럼 안 찔 콜라나 수도 제로 있나요? 사이다. 네. 장 기능은 방해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그런 연구 있었어요. 그동안 뭐 치킨이랑 피자가 이 건강에 해롭다. 네. 그런 연구가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방이 진짜 최악의 영양소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외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점점점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같이 먹었던 콜라 때문이었구나. 그 단순당, 설탕이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 하얀 가루, 쌀가루, 밀가루, 설탕. 요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게 오히려 당뇨랑 고지혈증, 중성지방도 높이고 이렇게 되는 저 콜라 끊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콜라 끊은 이유가 두통 때문에 끊었어요. 카페인 때문에. 들어있죠. 네, 근데 들어있어요. 사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두통에는요. 근데 소화에는 안 좋네요. 요즘에. 탄산수는 괜찮나요? 네, 근데 그거는 충치가 생겨요. 충치가. 그러니까 모든 탄산은 충치를 만들어요. 이 탄산의 자극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탄산수를 너무 많이 드실 때는 꼭 양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양치. 네. 아니 그 탄산수에는 아무것도 없는 색소가 없는데도 양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 탄산, 톡 쏘는 그거. 그게. 네, 그거 왜 콜라에 네. 치아를 이렇게 넣어놓고 약간 조금 녹는 그런 실험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네. 그게 그 콜라의 검정색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탄산이구나. 네. 근데 그게 어차피 탄산수에도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탄산수는 크게 막 엄청 그런 탄산 음료보다는 괜찮지만 어쨌든 그 탄산 성분 때문에 치아 건강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진짜 피곤하네요. 되게. 먹을 게 없네. 다들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 있을 때 건강검진 상담을 제가 이제 한 10,000명 정도 이제 쌓인 수를 보니까 10,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다 먹을 게 없다.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사세요? 그럼 의사가 말한 대로 사세요.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되게 맨날 피곤해 하잖아요. 네. 만성 피로의 원인하고 해결책이 뭘까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나이대마다 좀 다른데요. 네. 일단 10대, 20대는 뛰면 돼요. 그냥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면 안 피곤해. 네. 특히 여자분, 그러니까 이 피로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그 캐파, 이 체력의 그릇보다 뭔가를 더 많이 써서 피로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 그릇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릇의 가장 큰 지표는 근육이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운동 가장 안 하는 나라를 한국의 소녀들, 코리안 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워닝을 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체육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있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커서 질병 부담이 너무 커질 거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근육이 어릴 때 이렇게 쭉 생겼다가 이제 한 30살 때쯤 피크를 치고 나이 들면서 좀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만 이렇게 돼 있어요. 피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좀 안 하시는 거. 요즘 그래서 저는 좋은 게 바프 찍고 하잖아요. 엄청, 저는 예.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을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한 사람만 하죠. 그건 그렇죠. 3, 4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는 거. 아, 잠을 잘. 수면 부족이 사실은 수면. 그 잠을 자는, 그러니까 밤에 자는 거.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면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 안 보고. 5, 60대는 만성 피로가 생기나요? 만성 피로 5, 60대는 진짜 근육이죠. 그냥 근육이에요. 그냥 근육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3, 40대는 아까 말한 대로 1번이 수면이고요. 네. 그다음 운동이에요. 그러면 영양이 이렇게 그 비율이 되게 크지 않아요. 근데 5, 60대는 영양이 1번이에요. 잠은 다 못 자요. 그래서 그때 잠을 내가 못 자는다는 그 생각에 꽂히기 시작하면 너무 괴로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처럼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게 5, 60대네요. 그쵸. 습관을 들이셔요. 습관을 들인다 풀세트구나. 생각하고,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양을 챙기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하는 거. 그래서 순서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부자들을 보면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아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쓸데없는 데 안 쓰는 거. 몸도 똑같아요. 몸의 관리도 건강 관리도 쓸데없는 대사를 만들지 않는 거. 많이 먹고 안 자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1번이지. 뭐 더 좋은 거 하는 거는 그 다음 맞아요. 전 진짜 그러니까 어떠한 더 여기서 뭔가 더 효율적인 것보다는 시간을 정말 칼같이 써서 낭비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를 네, 돈도 낭비되는 게 단 하나도 없게 만들고 그 몸도 너무 완벽한 그게 너무 완벽한 상태이긴 한데 몸도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랑 건강 관리는 제가 보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껴 쓰는 거, 몸도 쓸데없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을 한번 먹는 거보다 네. 노화가 안 되게 하는 게. 그치. 근데 우리 몸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거는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네. 담배, 네. 술, 네. 그다음 당 독성, 지질 독성이거든요. 세포는 이 당 독성과 지질 독성으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당 독성이 아까 말씀드리는 콜라, 밀가루, 쌀가루, 설탕. 지질 독성이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덜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일단 술, 담배 안 하는 게 좀 저는 괜찮겠네요.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박사님은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신앙은 제가 사실은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냥 무교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저희 남편이 크리스찬 중에 마음이 통하는 여자분을 찾느라고 38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지금 못한 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랑 타협을 해가지고 크리스찬 아닌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소개받은 그 사진의 모습이 맑은 뭐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만났고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뭐 이렇게 아예 표면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근데 저희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 정말 크리스찬이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외에 정말 이상적인 모습. 근데 이제 연애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나쁘진 않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교였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되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들을 되게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교수님도 그랬고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도 그랬고 되게 그런 모습이 나도 뭔가 종교를 가진다면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아니다 되게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에 오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약간 그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그냥 표면적으로 인도를 해준 건 저희 남편인데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된 건 이제 환자분들이랑 환자 보호자분들.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 통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그러겠지만 나름 성실하게 벗어나지 않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막 갑자기 또 잘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시기가 되면은 괜히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때 그 보호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남편이 바람을 3번 피웠어요. 세 번째 내연녀랑 살고 있을 때 중풍에 걸려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처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풍으로 누워서 대변 소변 가리는 거를 본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집에 있었던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에 이제 장기 입원 환자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턴 때 이렇게 가면은 성경에서 뭐 느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환자 소독해주고 뭐 이렇게 관리해드리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큰아들이 되게 불만을 갖잖아요. 맞아요. 나는 여기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잘하고 살았는데 왜 흥청망청 놀다가 온 동생한테 저렇게 잘해주냐. 맞아. 그다음에 포도원의 품꾼들 맞아요. 보면은 똑같이도 돈을 응. 소문나 마지막에나 돈 제1시에 똑같아. 오나 제 12시에 맞아. 오나 다 하는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다. 포도원 주인이 나는 너한테 주겠다고 한 거를 줬고 너는 그 다른 사람과의 일을 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치. 얘기하잖아요. 네 받을 거나 똑바로 받으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제 느낌에 남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조차 탐심이구나. 그냥 이 세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남과 비교해서 사는 건 아무 맞아, 의미가 없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게 평안하고 약간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구절에도 있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경험이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이제 요나가 박넝쿨이 엄청 이렇게 많이 있는 거에 시원해서 네네네. 기뻐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져서 네. 화를 내잖아요. 화가 나죠. 네. 근데 그때 말씀이 너가 박넝쿨을 만든 것도 위해서 아니고. 너가 맞아. 한 게 뭐가 있냐.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의대에 왔고 뭐 이랬던 그 과정들이 사실 저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넝쿨처럼 약간 얻어걸린 것도 맞아. 있는 거죠. 네.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 뜻밖의 뭔가를 얻게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도 내가 이걸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 이거를 되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감사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정말 큰 병이 있는 와중에도 여유와 위트와 행복, 평안을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 정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그냥 이런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고 1,0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하면서 부유하게 사는데 우울과 낙담과 걱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는 건강한 사람이 병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환자분이 있었는데 인공 다리를 끼우게 된 거예요, 무릎에.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동차 사고로 그렇게 된 거여서 그걸로 너무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늘 되게 오랜만에 다리를 꽈봐서 너무 좋다고. 다리를 꼰 걸 너무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서 그동안 못 꽈는데 오늘 이제 신의 은총으로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됐고 이런 걸로 되게 감사하는 모습이 삶은 누구에게나 다 다른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죠. 진짜.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아요.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비교하지 않고 오늘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언제나 내가 못났어요. 그리고 허무함. 허무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랭킹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맞아요. 만나서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보다 몇 등 앞에 있다, 몇 등 뒤에 있다 이런 관계로 계속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말씀처럼 허무해요.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링킹인데 그냥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좋은 감정을 교류하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살고 있고 또 눈앞에 보이고 또 그런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 링킹이 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가 없었던 그때부터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저한테 그런 감화 감동을 주었던 분들처럼 저도 그 선생님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성경대로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내 편에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은 내 잣대로 뭔가 이 기준을 정하고 막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람마다 다른 상황이 있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나씩 그냥 실천해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을까?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든 해보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 예. 뭐든 도전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저는 새롭게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뭐든 해봐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생각보다 저도 오해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 강사가 돼야 될까요? 수학 강사가 돼야 될까요? 제가 의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돼야 될까요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적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라도 하고 싶은 거 해. 네. 그리고 너 대신에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엄마 나 새우깡하고 양파링 중에 뭐 먹어야 돼? 맞아. 네. 사실 그게 큰 맞아요. 어떤 일을 하든 부모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은 거지. 맞아요. 네. 코어는 그건 것 같고 그 외에는 대신 이거를 너무 훼손하지 않고 맞아요.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가정의학과 박사님이자 교수님까지 하신 우리 이경실 전 교수님과 함께 너무 아름다운 시간 가져봤고요. 우리 교수님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현승원TV의 현승원이었고요. 이경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경실 박사님과 함께 이 시간 이야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박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구독자들이 이경실 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꿈꾸고 비전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